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들 하려고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레포츠 시즌이 다가오는데 레포츠를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아에 외상을 당하는 경우인데, 외상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안 다치고 그 레포츠를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아마 선배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브란스 연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세브란스 동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배님들 있고 이제 후배님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치과 보존과를 전공을 하고 전문의 과정을 다 하고 개원을 해서도 여전히 치아를 살리는 술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선배님께서 이거는 조금 안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광화문의 연세 마이덴 치과의 남택진 원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이제 소개를 받고 오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아를 세이브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과하게 안 되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실패로 가면은 그 환자분께 오히려 결과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원칙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앞니가 부러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치아가 아프지는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앞니가 부러진 상태인데 아프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아마 요 치아가 깨진 것 같고요. 이 부위에서 이제 부러진 것 같고,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잇몸 질환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치아가 이렇게 부러진 상태인데, 뿌리 끝에는 아직은 염증성 소견은 없죠. 왜냐면은 부러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경이 죽었다고 해도 염증이 나타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앞에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신경도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추가 파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뿌리까지 부러진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발치로 가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 선배님 치과를 아마 가셨는데, 그 선배님은 아마 구강암면외과 전공이시라서 혹시 모르니까 치과 보존과를 하는 저희 병원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면밀히 봤죠. 일단은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외상이 있을 때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치아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치아가 제 위치에 있냐 없냐를 파악을 해서 제 위치에 없다고 하면은 위치를 정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제 위치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깨지는 경우에는 뿌리 부분은 제 위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치아가 제 위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치아가 부러져 있다, 파절이 돼 있다고 하면은 추가 파절편이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치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세 번째, 파절편 제거 후에 남은 치아를 보고 그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절편을 제거한 후에 남아있는 치아로 수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수습을 해가지고 신경치료하고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파절편을 제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치아는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 살리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남은 주변 치아의 생활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라. 이게 이 정도 깨졌을 경우에는 다른 옆에 있는 치아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치아도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 치아도 면밀히 검사를 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파절편 제거를 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신경치료하고 그냥 포스트 기둥 세우고 크라운 해서 끝내드린 케이스예요. 신경치료하고 포스트 세우고 크라운 한 거는 워낙 다른 케이스에서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 거고,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거를 왜 거기에서 안 하고 여기로 보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린 거는 치과 보존과에서 이런 외상에 대한 처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광외과랑 보존과랑 협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고, 만약에 파절편을 제거를 했는데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그 선배님 병원으로 다시 보냈을 거예요. 다행히 제가 살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최종 보철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치아 색깔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환자분의 치아 색깔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사진이 약간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렇고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치아 색깔이 실은 이런 싱글 크라운이 굉장히 원래 어렵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앞니 보철물의 특징은 이미 아시다시피 자연스러움이에요. 티나지 않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만족스럽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얼룩덜룩한 색깔, 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라운이잖아요. 이 옆에 있는 치아가 자연치예요. 그러면 이 치아랑 최대한 비슷하게 대칭으로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치아 색깔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서비칼, 치 경부에 있는 색깔을 하나를 지정을 하고 이 중간부에 있는 색깔을 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씹는 면에 있는 이 부분을 색깔을 보통은 저는 3단으로 지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은 최대한 이 옆이랑 대칭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한 치아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아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이라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 이 환자분을 임신하셨을 당시에 그 어머님들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환이 있었을 때 이제 약을 먹으면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을 먹으면 이제 태어나는 아이의 치아 색깔이 이렇게 회색빛이 돌더라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임산부들한테 그런 제재의 약을 복용을 안 시키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케이스가 많진 않은데 보통 이제 중년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아색 회색빛 나는 치아를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색깔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티 안 나는 보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년 후, 2년 후까지도 잘 오고 계시죠? 이렇게 오시는 거죠. 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시고 다른 부분들은 뭐 잇몸 치료하고 워낙 치아가 건강하셨으니까 아직도 이제 레포츠를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를 즐기면서 이제 앞니 외상을 당했죠. 근데 이제 외상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뭐였죠? 외상을 당하면 반드시 치아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라. 치아가 원래 본인의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제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은 치아를 정복을 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치아가 파절이 됐어요. 만약에 치아가 파절이 됐다 그러면 그 파절이 된 부분을 일단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치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파절편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아의 잔존 치질량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뿌리가 수평적으로 갈라진 파절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묶어두고 끝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절편을 제거하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상부에 크라운 부위에서 파절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옆모습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니까 옆을 이렇게 그냥 할게요. 앞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뼈가 어떻게 보면 쌓여 있죠. 이 부분 굉장히 얇은 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은 이 부분에 프랙처가 있었어요. 프랙처가. 이 부분이 이렇게 부러진 거고 근데 여기에 추가 파절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 파절편을 제거를 해봤더니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아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치아가 괜찮으니까 수습해가지고 그냥 신경치료하고 포스트코어 크라운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살리느냐 마느냐는 파절편을 제거하고 판단을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치아를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라. 다른 치아를 주기적인 검진을 해서 생활력 테스트를 해서 생활력이 상실이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반드시 6개월마다 정기 체크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있었죠. 변색.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이라 그래서 예전에 산모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제 항생제를 먹는데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을 먹게 되면은 태어나는 아이의 치아의 색깔이 회색빛의 색깔이 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요새는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중년 이상이신 분들,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회색빛이 도는 분들이 다 이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이라서 굉장히 색깔이 어렵다. 색깔이 어렵지만 저희가 색깔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었죠? 앞니 크라운에 할 때 핵심은 티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티나지 않게 하려면은 색깔은 최대한 이 옆에 있는 치아랑 비슷하게 해야 돼요. 색깔이 옆 치아랑 비슷하게 하려면 그냥 하나의 색깔로 여기를 갖다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치아를 선택을 할 때는 보통은 최소한 3개의 층으로 나눠서 색깔을 다 지정을 해라.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보철물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양은 옆 치아랑 대칭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요즘은 테크닉도 재료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어려운 테트라사이클린 변색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톤으로 그냥 색깔을 지정해서 하면은 누가 봐도 아 저거는 다쳐가지고 크라운 씌웠네 이 느낌이 나면은 별로 보철물이 안 예쁘게 된 거예요. 좀 자연스러운 보철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시면 생각보다 보철하고 나서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자신 있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니 크라운 하실 분들은 굉장히 이런 색깔에 대해서 예민하게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조합해서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곳에 가시고 모양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 곳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보철물을 만날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코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